최근 무소속의 손금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했습니다. 한 차례 고배를 마신 뒤에 이제 소위 말하는 두 번째 재수였는데요. 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손금주 의원님 모시고 좀 이제 정치 앞으로의 활동 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손 의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. 네, 손금주 의원입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저 일단은 뭐 입당을 축하드려야 되는 건가요? 축하드려야 되는 거죠? 네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손금주 의원을 사실 잘 모르시는, 뭐, 워낙 국회의원이고 유명하신 분이지만은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2016년 2월 달에 국민의당에 입당을 하셨고, 그리고 거기에서 뭐 당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가 바른미래당으로 이제 국민의당이 이제 분당이 되고 합당이 될 때 바른미래당으로 가지 않고 무소속으로 남으셨어요. 그 다음에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 입당을 하게 됐습니다. 예, 일단 한번 이제 뭐 전에 입당을 하려고 더불어민주당에 했는데, 다시 이제 입당을 좀 이게 불허가 되고 다시 이번에 또 뭐 입당을 하시려는 어떤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이유신가요? 네. 네, 사실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. 예, 예. 그리고 그 연초에 예. 그 작년 말에 입당 신청을 해서 예. 연초에 저희는 이제 입당이 안 된 이후에 벌써 한 10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. 예. 현재는 여러 가지로 뭐 그 민주당의 경선 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정돼 있고, 예. 또 권리당원 같은 경우도 이제 저하고 경쟁하는 쪽에서 다 모집을 해놓은 상태고 해서 이제 지금 입당하는 것이 맞나 하는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습니다. 예, 예. 제가 그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예. 물론 우리 제 지역구인 전남 나주 화순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고요. 또 큰 원인은 제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민주당의 그 이제 선배 동료 의원들하고 일을 함께 하면서 예, 예. 정책적인 면들의 보조를 맞춰왔거든요. 그래서 그 같이 이제 정책적인 조율을 하면서 행동을 해왔는데, 그 의원 생활을 하면서 그 개인보다는 정당이 움직여야 예.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예,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뭐 이제 다음 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, 예. 그 남은 국회 그 기간 동안 그렇게 좀 정당 활동을 통해서 예. 또 마무리 짓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어쨌든 본인의 어떤 정책적 지향점이나 정치적 색깔이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많이 이제 또 가깝다라는 생각에 이제 입당을 하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저도 궁금하고 처음에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이 궁금한 거는, 그럼 처음부터 더불어민주당에 2016년에 국민의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으로 왜 가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궁금증이 있거든요. 원래 이제 판사 하시다가 이제 이거 정치권에 들어오셨잖아요. 어떤 배경으로 그러면 이렇게 된 건가요, 이거는? 네. 그 당시 이제 제가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거나 정치 활동을 하지 않다가 이제 지난 총선 직전에 그 이제 정치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. 예, 예.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일단 이제 제 고향 지역구인 나주화순 예. 저기 이제 뭐 이제 민주당이 있고 또 국민당이 새로 생성되고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예. 그 생성되는 과정에 있는 국민의당 쪽에서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했었고, 그 당시에 국민당이나 뭐 민주당이나 그 가치의 지향점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게 다르지 않다. 어쨌든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들이었고, 예, 예. 네,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그 이제 처음 정치 시작을 이제 국민의당 쪽에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여당 내부에서는 처음에는 우리 손 의원 입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꽤 있었고, 그래서 한 차례 이제 불허가 된 거잖아요. 왜 그때는 반대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. 네. 아마 이제 선거 앞두고 있다 보니까 예, 예. 이제 저하고 경쟁하는 분하고 이렇게 인연이 있는 분들의 입장 또는 선거 직전에
예. 좀 선거적으로 유리하기 위해 온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이고 예. 또 어쨌든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다른 진영에 있었지 않습니까? 예, 예.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시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대선 때 뭐 당시에 문재인 후보를 좀 강하게 비판한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느낀 뭐 그 민주당 내 의원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지금은 어쨌든 지금 입당을 하게 된 것은 그리고 내부에서 당 내에서 받아들인 것은 그런 것들을 이제 털고 가자라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예, 알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그 황영철,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의원직을 상실을 하면서 국회의원 재적수가 295명으로 떨어지고 과반이 이제 148석으로 줄어들었는데 송금주 의원님이 들어오시면서 이게 이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이 올라가 있는 법안의 뭐 어떤 본회의 처리에서 과반을 확보하기 위해 송금주 의원을 받았다 뭐 이런 분석도 있었거든요. 언론 보도. 어떻게 그거를 생각을 하시나요? 아마 그런 분석들은 그러니까 뭐 주로 보수 언론 쪽에서 제기하시는 것 같아요. 예, 예. 왜냐하면 제가 무소속으로 있으면서도 그 정책적인 지향이나 예. 그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계속 연대를 해왔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제가 국회 운영위에 그 위원으로 참여해 있었고요. 또 예결위에도 위원으로 참여해 있었는데 예, 예. 계속 그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계속 협의하면서 1년 반 가량을 이렇게 지내왔었기 때문에 예. 그 문제 가지고 뭐 의석수를 늘리겠다는 차원으로 그 민주당 지도부에서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예, 예. 그렇죠. 이제 무소속으로 계셨어도 알겠죠. 어쨌든 이번에 패스트트랙이나 이런 거에서는 민주당의 어떤 그 방향에 대해서 지지를 하시고 투표를 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, 그러니까. 네네 그렇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자,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. 이제 20대 국회가 얼마 안 남았고 다음 총선은 출마를 하시나요, 손 의원님은? 아, 네네. 제가 그 지역구 선거를 예. 이제 선거운동 시작한 것이 선거일로부터 한 2달 전부터 시작했습니다. 그때부터 예, 예. 정치를 시작하면서 선거운동을 시작했거든요. 음. 그래서 짧은 기간에 우리 지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았는데 예, 예.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민들이 원하는 정치가 있지 않습니까? 예, 뭐 예. 중앙에서의 정치도 있지만 그 지역에서의 정치 문화도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임무를 완수해야 되는 예. 약간의 소명 의식 같은 것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군요. 그 부분에 예. 대해서 깊게 예. 일단은 해당 지역구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지금 권리당원 모집이 다 끝나고 저거 신정훈 지역위원장하고 이제 내부 경선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신 있으신가요, 의원님? 객관적으로는 제가 예. 여러 가지로 불리하죠. 또 권리당원을 제가 모아놓은 그러니까 입당이라는 게 딱 정해진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. 권리당원을 미리 모아놓을 수도 없었고 이미 그 권리당원 모집 기간이 지난 이후에 제가 예. 한참 지난 이후에 입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당내 경선에 있어서 이제 쉽지 않은 길일 것 같긴 한데 예. 저는 뭐 권리당원들의 민심이나 그 일반 당원 또는 일반 유권자들의 민심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하셨어요. 그러면 뭔가 당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떤 역할을 좀 하실 계획이십니까? 앞으로. 당에서 이제 맡겨주신 일들을 적극적으로 잘 처리해 나갈 생각입니다. 예. 다만 이제 제가 이제 고민했던 부분은 그 지난 탄핵 과정에서 예. 어쨌든 우리 시대 우리들이 좀 부여받았던 개혁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? 예, 예. 그리고 이 부분들을 완수해내기 위해서 민주당 또 문재인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. 사실 그 선한 의도에 비해서 대내외적인 어려움들이 많아가지고 예. 잘 진행되지 않고 있거든요. 예, 예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고 그래서 지금 앞에 지금 바로 앞에 산적된 문제들, 예. 예산이라든가 검찰 개혁, 선거법, 또 경제 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민주당 또 문재인 정부가 역할을
잘 이행하고 또 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저도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도울 생각입니다. 일단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, 검찰 개혁 법안에 집중을 해서 그 안들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? 네네. 그리고 이제 예산 문제도요. 예. 저희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고 있는데 예. 이제 이번에 이제 예산 통과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? 예.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그 재정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. 사실 우리 경제 문제에 있어서 자꾸 경제 정책 자체를 비난하거나 또 우리 경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도하게 비판적인 입장을 이제 야당 측에서 제기하는데 저는 야당 측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또 대안을 제시하면서 비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. 근데 계속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어서 현재 우리 경제 상황에서 우리 그 정부가 또 우리 국가가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되냐에 대해서 좀 그 건설적인 의견을 야당에서 제시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반대를 위한 반대만 지금 야당이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군요. 네, 그래서 이번에 예산과 또 검찰 패스트트랙에 함께 가 있는 검찰 개혁, 또 선거법이 함께 묶여 있거든요. 사실 12월 달에. 그렇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함께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일단 뭐 원하시는 대로 입당된 거 축하드리고요. 앞으로 또 많은 뭐 그 지역 국민들과 또 국민들이 지켜볼 겁니다. 앞으로 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저희가 기대를 하겠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예,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에 최근 입당한 송금주 의원 모시고 얘기 들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